그리고 20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UDA가 해당이 되겠죠. 최신 문별 분석. 제가 좀 다른 말로 아직은 나무를 보자 이렇게 썼었는데요. 자, 문항 전체, 제시문 자체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제시문을 통해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 전형 전 학습법. 이제 UD의 경우에는 사실상 20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25일 오후 5시에 연세대학교에서 UD 전형의 1차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내일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과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하스 이 두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계열적합형의 경우와 UD 전형이 수능 이전에 있습니다. 사실상 계열적합형의 경우에는 11월에 발표하고 수능 전주에 시험 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죠. 전형의 특성이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 일정이 짜져 있는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지원자들이 계열적합형에 수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면서도 수능 최저가 포함되는 다른 전형들도 함께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에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UD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수많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10월 30일이라는 10월 중에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UD의 경우에는 100% 영어로만 진행이 되는 점, 그리고 모든 면접 전형에서 가장 먼저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UD를 가장 선호하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면접 전형을 시도해볼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면접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들이 향후 진행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학업부 수형이나 하스 전형에서의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을까? 우선 구분은 연대 UD와 고려대 계열적합형, 학업부 수형, 하스를 구분해뒀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대 UD의 경우는 10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시험들은 전부 11월이기 때문에 기간에 맞는 학습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면접 전형 전에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UD의 경우에는 한 3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한 19일,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계열적합형은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학업부 수형과 하스, 그죠? 국제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부담이 되죠. 부담이. 그래서 우선 30일 전 이미 지났지만 UD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 나머지 지원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우선 기출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 방법이라는 건 학원을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공부는 학습을 하셔야지만 감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선 자, 기출을 통해서 뭐죠? 문제 유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도 몇 년치의 기출을 통해서 이 과목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 우선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준비 및 면접 시간. 자, 아직도 준비나 면접 시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또는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항에 대한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도록 한다면 당황하면서 당일날 내가 답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스크린에서 카운트다운 되는 시간, 제한의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이건 제가 이번 추석 특강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지난 15년 동안 지도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과거 외국어 대학교랑 서강대학교랑 한양대는 가장 최근까지도 에세이 전형을 진행했었죠. 그 많은 학교들, 중앙대학교도 에세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많은 학교들이 에세이 전형을 지원할 때 제가 수업 현장에서 늘 학생들에게 얘기했었어요. 학교 1시간 전에 가라. 근데 당일날 입시 시간 못 맞춰서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학생들 봤고요. 예,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항과 출제 의도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보고서, 그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출 문항에 보시면 평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두 학교 다 우리 기출 문제가 이런 의도로 이런 교과목들을 참고해서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평가 방식까지 또는 평가 기준까지도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왜?
같은 문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학교 측이 판단하고 있는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또는 뭐죠? 학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학교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의 답변을 바라볼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UDA가 가정이 되겠죠. 제시문별 분석. 제가 좀 다른 말로 아직은 나무를 보자 이렇게 썼었는데요. 자, 문항 전체, 제시문 자체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제시문을 통해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 제가 20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한 세트에 21분을 준비하고 7분 동안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문항을 지금부터 그걸 다 열심히 읽으면 30분은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30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수능을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 진행되는 11월 첫째 주 주말부터 진행이 되겠죠. 자, 2주 뒤에 수능 보러 가야 돼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뭐 7일, 8일 정도 되면 파이널을 매일매일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감을 미리 마치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맞춰서 한 세트를 제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문제 문항 한두 개라도 우리가 뭐 학교를 가는 길, 하굣길 또는 밥 먹으면서라도 한 개씩 풀어보는 게 영어나 또는 몇몇 과목들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제시문별 핵심어 찾기. 자, UD의 경우에는 1번, 2번 문항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한 세트를 온전히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게 하스가 됐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이든 학업우수형이든 제시문 가만 따서 또는 다만 따서 혹은 그림만이라도 내가 따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그림이나 이 제시문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였지? 이걸 좀 확장해볼까? 그럼 이런 문항, 이런 답변도 가능할 텐데 이런 식의 사고 확장에 대한 연습들을 제시문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좀 지난다면 제시문과 문항과의 관련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뽑아낸 이 제시문에서 정보는 이건데 왜 질문은 다른 내용을 묻고 있지? 혹은 내가 뽑아낸 정보와 질문의 내용이 같다면 이제 난 감을 잡았으니까 이대로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맞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근거는 뭘까? 이런 고민이 순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및 표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일주일 전입니다. 아마 UD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번 달 23일부터 준비를 하거나 혹은 25일날 발표하니까 발표하는 날부터 준비를 하겠죠. 자, 먼저 학원 활용을 한다면 파이널 때 많이 다니실 테니까요. 기출 유형과 유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학원들이 파이널 때는 최대한 기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원들은 뭐 그냥 유명하니까 우리가 잘해왔었으니까 그냥 문제를 프린트아웃 형태로 막 제공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고 파이널 때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죠? 시간을 맞춰서 시험장에서 보는 그 문제 유형 같은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냐 또는 뭐죠? 그러한 방식으로 면접 연습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시문은 새로운 내용인지 자, 다수의 학원들 그리고 뭐 소위 알려져 있다는 분들조차도 과거 논술 문제를 변형해서 그냥 짜집기 해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랑 추석 특강을 진행해 보셨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추석 특강을 보내셨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죠. 지난 10년간 논술 지문에 나온 어떤 문제, 제시문을 뒤져도 저희가 출제했던 추석 특강과 파이널 문항 일치하는 거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지문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을 수강하실 때는 학원을 검색하고 학원을 판별하는 방식의 이런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만약 학원을 수강하지 않는다. 또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줌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뭐 멀리서 보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파이널이나 일치의 어떤 학원 도움 받지 않고 혼자 준비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을 통해서 개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출제 의도와 비교하면서 나의 답변을 답안지 형태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당일입니다. 시험 하루 전날 마지막은 전날 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아마 수능 이후에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수능 전주에 보게 되는 우리가 계열 적합형의 경우 그리고 당장 이달 말에 보는 어떤 연대 UD의 경우에는 시험 전날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UD와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이 면접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심리적으로 수능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뭐다? 우리가 파이널 강의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루 전날에 문제를 본다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이미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연습 차원에서 전날까지도 파이널 연습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이나 또는 전날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개선되지 않는 지금까지의 나의 취약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서 나의 문제점이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큰 기대죠. 면접을 답변하면서 고개를 흔든다거나 또는 면접을 답변하면서 근거가 부족해서 늘 답변 시간이 모자랐다, 짧았다. 학생들은 그걸 단 일주일만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나의 자세를 고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염두에 두고 내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면접 연습 시에 받았던 평가 자료들. 자,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추석 특강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 평가지가 나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취약한 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컨텐츠가 되겠죠. 나는 이런 법이나 또 시사적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그렇다고 그제서야 법과 정치 교과서를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들어가겠다. 다만 이런 문항들이 나왔을 때는 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근거가 짧아서 답변 시간이 짧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문항에서 좀 길게 얘기하지. 이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관련해서는 전공에 대한 확장 분야 확인. 자, 전공 관련성. 전공에 대한 관련 문제가 고대에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지원한 전공으로서 사회적인 내용들 또는 시사적인 내용들이거나 학문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 지을 수 있을까? 이걸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KNS 파이널이 10월 1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학부모님께서 과거에는 전화 예약을 좀 하셨고 그리고 문의사항들을 전화로 안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상담을 다 드릴 수도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만 당일 발표에 혼선이 없이 발표하는 당일날에는 사실 예약 신청권도 많고 그리고 이제 1차가 떨어졌으니까 취소 신청권도 많으세요. 그래서 취소 전화 받는 중에 또 학부모 예약 전화 오는 거 못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약식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마저도 이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네이버 카페에서 특례특기자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주소를 넣어뒀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메인 화면인데 데이 파이널이라는 요 배너 보이시죠? 이걸 그냥 화면을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질문들 중에 제가 카페 가입을 안 했는데 저한테 가입하기 싫어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예. 저희가 가입 조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셔도 좋지만 가입 안 하셔도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원 전형에 따라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돼요. 이 화면을 클릭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0월 파이널, 11월 파이널 면접 일정이 나와 있죠. 10월 달에는 당연히 UD 하나밖에 없으니까 UD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11월의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연대 하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학종 국제형이죠. 하스, ISE, 동아시아부 모두 관련된 지원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과 학우부 수형. 특이한 점은 11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11월 1일 날 발표하고 11월 7일 날 면접이 진행되는 이화여대 인성 면접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대는 여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전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대를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못하는 상당히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아시다시피 2017년도 이후에 7분 30초 안에 진행되는 서류 기반 인성 면접으로 바뀌면서 준비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래요. 이대는 화상 면접 하지 않죠. 현장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또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서류 기반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오늘 이전 설명에서 보셨겠지만 가장 많이 설명회를 하시는 성재원 소장님과 제가 실제 면접과 같은 분위기로서 2명에서 학교와 똑같은 분위기로 진행한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전형에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파이널 등록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전형 안내 숙지가 있습니다. 10월 UD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UD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수업 방법과 제출물이 없죠. UD는 없죠. 그리고 10월 파이널 예약 신청하기 6번 항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설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설문에서 이제 자녀분 이름, 학교, 그리고 연락처, 이메일 주소, 줌으로 듣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순서대로 10월 그리고 11월에 이루어지는 파이널 예약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관리 안내는 저희가 추후에 따로 문자나 따로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파이널 신청까지 마무리한다. 그 밖에 문의사항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직 1차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신청해야 될까요? 신청하시는 게 맞죠. 그때 탈락하고 취소를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그때가 신청하시면 이미 신청해 놓으셨고 1차 합격한 애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거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저희가 혼선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 개선하고자 온라인으로 이제 파이널 예약 신청 받는 것까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다 라고 하시면 0938번으로 전화를 주신다거나, 혹은 가장 확실한 방법, 전화는 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통화 관련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번호 하나로 여러 명들이 받다 보니까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입시 검색하셔서 채팅창 남기면 늦어도 1시간 안에,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빨리 연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